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2010년대 뉴캐슬의 돌풍을 이끈 사령관이자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미드필더 반열에 오르기도 했던 요한 카바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요한 카바예는 전술 이해도가 높은 중미로 볼 배급 능력과 패스 능력이 출중한 사령관 유형의 선수였습니다. 특히 킥 능력이 매우 탁월하여 세트피스 상황 전체를 담당하는 키커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본래 수미 출신인 만큼 수비 상황에서도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상대를 막아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이 뉴캐슬에서 완전히 만개하게 되면서 팀의 돌풍은 물론 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로 인정받는 데 이르렀었죠. 자, 이러한 카바예는 프랑스의 릴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본래 수미가 주 포지션이었던 그는 루디 가르시아 감독으로부터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포텐을 터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드필더임에도 엄청난 득점력을 선보이던 그는 10-11 시즌에 들어 릴과 함께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선 당시 릴은 굉장히 탄탄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진에는 아자르와 제르비뉴, 중원에는 카바예부터 마비와 이드리사 기에, 수비진에는 아딜라미 드비시와 같은 수준급의 선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을 필두로 릴은 돌풍을 일으키며 리그 우승과 컵대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원의 카바예는 팀의 엔진의 역할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리그 36경기에서 2골 9도움이라는 쏠쏠한 활약을 펼쳐주며 릴의 더블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이러한 활약으로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이던 레블레 군단에서도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프랑스에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판단한 카바예는 해외 진출을 추진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그의 바이아웃이 단 52억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뉴캐슬이 빠르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렇게 2011년 카바예는 뉴캐슬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당시 뉴캐슬은 이전 시즌에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재승격하고 맞이한 첫 시즌이었던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좋지 않은 경기력, 팀의 주포인 신성 앤디 캐롤의 이적, 라이벌 썬덜랜드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 탓에 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었죠. 따라서 이번 새 시즌을 앞두고 절치부심하며 대대적인 리빌딩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덴바바 오베르탕 다비레 산통과 함께 카바예가 영입된 것인데요. 이와 동시에 베나르파도 장기 부상에서 돌아오며 뉴캐슬의 스쿼드는 상당히 짜임새 있게 변모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11-12 시즌, 카바예는 곧바로 중원의 티오테와 굉장한 시너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티오테가 중원에서 보다 수비적인 롤을 담당하고 카바예가 공격적인 롤을 맡는 것으로 서로의 역할이 분담되었는데요. 카바예는 중원 지역에서 능숙한 완급 조절 능력과 킥력을 자랑하며 팀의 전반적인 공격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카바예 티오테라는 탄탄한 중원에 대해 공격진의 맹활약이 더해지자 뉴캐슬은 리그에서 약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리그 11라운드까지 무패를 이어나가게 되죠. 한때는 첼시와 아스날을 제치고 리그 3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뉴캐슬의 돌풍에 주목을 받는 선수는 단연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이던 덴바바였습니다. 하지만 공수 전반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카바예 역시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맨유와의 새해 첫 경기에서 팀이 무려 3-0으로 대승하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게 되면서 뉴캐슬의 실질적인 에이스라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듯 뉴캐슬은 시즌 내내 빅4의 확고한 입지를 위협하며 시즌 막판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을 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뒷심 부족으로 인해 리그 5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나 이 역시 훌륭한 성적이었고 돌풍의 주역인 카바예는 리그 34경기 4골 6도움이라는 훌륭한 스탯을 기록하며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주전 입지를 확고히 하며 유로 2012 대회에도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즌에 들어 뉴캐슬에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바로 카바예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팀의 승패가 크게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즌 중 그가 부상으로 장기 이탈하게 되자 뉴캐슬은 리그 10경기에서 단 2승만을 거두었는데요. 이로 인해 뉴캐슬은 성적이 급속도로 하락하여 리그 16위를 기록, 겨우 잔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카바의 경우에는 리그 10경기 이상을 출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 26경기 6골 2도움이라는 지난 시즌보다 훌륭한 개인 성적을 기록하며 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로 평가받게 되죠. 이렇듯 카바예가 프랑스 선수로서 팀의 에이스로 성장하는 등 기반을 잘 닦아놓은 덕에 뉴캐슬은 이후에 시소코, 구프랑, 드비시, 양가, 은비아 등 프랑스 출신의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프렌치 커넥션을 완성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그는 파리 생제르맹과 맨유, 아스날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다행히 앨런 파듀의 만류와 구단 차원에서도 이를 거절하며 잔류를 하게 되지만 전반기에 리그에서 7골을 넣는 대활약을 보이자 파리 생제르맹이 더욱 강한 영입 의지를 드러내게 되면서 결국 2014년 1월 하나 약 400억 원의 그를 마침내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적 후 카바예는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 퀄리티와 야망찬 프로젝트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며 이적 이유를 밝혔습니다. 외신에서는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 내에서 주전 입지를 좀 더 확고하기 위함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그는 많은 기대 속에서 파리 생제르맹에 입성하게 되지만 당시 베라티 모타 마투이디라는 확고한 중원 라인에 밀려 주로 교체로만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카바예가 미드필더로서 가진 전반적인 역량은 분명 탁월한데 어느 한 곳이 매우 특출나지 않아 뉴캐슬의 투미들 체제에서와는 달리 파리 생제르맹의 3미들 체제에선 장점을 발휘하기 쉽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의 폼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주전으로 기용될 수 있었습니다. 대표팀에서의 카바예는 포그바와 마티이디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다소 수비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프랑스는 강력한 허리 라인을 바탕으로 대회에서 선전해 나갔는데요. 그러나 정말 아쉽게도 세계 최강 독일을 만나 8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후에 소속팀으로 돌아온 그는 지난 시즌보다 입지가 더욱 좁아지며 상당히 한정적인 기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강하게 원하는 팀으로 이적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뉴캐슬 시절의 은사였던 앨런 파듀의 부름을 받아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했습니다. 카바예는 앨런 파듀의 이적 제안에 망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용법을 굉장히 잘 아는 감독이기 때문에 클럽의 명성과는 상관없이 이적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수정공으로 온 카바예는 곧바로 선발 기용되며 핵심 선수로 발돋움에 나갔습니다. 팀은 카바예와 볼라시의 활약에 힘입어 시즌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지만 파듀 감독 특유의 후반기 부진이 발생하며 전반기에 벌어놓은 승점으로 겨우 잔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카바예는 감독이 여러 번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주전으로 기용되며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어느덧 30대에 접어든 그는 미래를 고민하게 되고 크리스탈 팰리스와 계약 연장 없이 아랍에미리트의 알 나스르로 이적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 시즌 만에 상호아비아의 계약을 해지하고 생테티엔과 단기 계약을 맺어 프랑스 무대로 복귀를 선택하게 되죠. 그는 말년을 앞둔 나이였기 때문에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리그가 조기 종료되면서 구단과의 계약도 빠르게 종료하게 되는데요. 이후 또다시 무적 신세를 보내던 카바예는 2021년이 되어서야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혹자들은 카바예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선택한 것에 대해 아쉽고 성급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캐슬 시절까지만 해도 스콜스의 후계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너무 폼이 좋았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의 폼이 올라와 있던 2014년 당시까지만 해도 프랑스 대표팀의 중원이 강력했다는 평가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프리미어리그의 정상급 미드필더 반열까지 올랐었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백업 자원 수준에 그치며 그저 시간을 보낸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카바예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